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물1이죠? 물1. 자, 오늘은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특수 상대성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엔 일반 상대성 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스르륵 하면 금방 빨리 할 수도 있지만 내 성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확실하게 학생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설명을 좀 길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의 강의 방식이니까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갖고 스페셜. 자, 릴레이티비티가 이거 상대적인데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저 상대편이 있는 거죠. 그게 상대성이죠. 그게 상대성이 별거 아닙니다. 여기 내가 있어. 예? 자, 내라고 쓰자. 내가 있다. 나 그래야 되는데 내라고 썼어 그냥. 그러면 여기 누가 있냐? 요 상대편이 있단 말이야. 상대가.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이제 멈춰 있다고 생각하자. v = 0 정지해 있다. 근데 상대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속도를 이렇게 가지고 10으로 움직이면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상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상대편이 나를 보면은 내가 뒤로 거꾸로 1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상대방은 자기 속도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나를 보니까 내가 뒤로 처지는 거 보니까 얘가 볼 땐 내가 상대죠. 상대방이죠, 내가. 그래서 상대편이 볼 때는 내가 상대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걔가 볼 때는 상대방이 뒤로 가는 거 보니까 자기는 앞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절대적인 운동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상대방의 속도,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내 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 내가 이 기차에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 창이야, 유리창 윈도우, 여기 기차 윈도우입니다. 창문. 기차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여기 쭉 이런 나무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 보면은, 기차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차가 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밖에 있는 경치들이 지나가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 기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가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속도를 유추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대성 이론이라 해가지고 상대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릴레이티비티인데요. 자, 이제 보면은 1905년 벌써 몇 년이야? 지금 2019년이니까 100년하고 14년, 한 114년 전이죠.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 있죠. 독일 사람인데, 유태계 독일인이죠. 그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는데, 그 상대성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겁니다. 자, 그 골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성 원리에서는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데 상대성 원리란 컨셉 하나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란 컨셉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자, 보자. 뭔가 보자. 상대성 원리부터 먼저 보면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이거죠.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자, 여기서 관성좌표계란 말이 나오는데, 관성좌표계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를 얘기합니다.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은 걸 얘기해. 정지해 있어도 괜찮고,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어. v = 0. 자, 요거도 관성좌표계고, 요 놈이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여기 속도 v가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10으로 움직였는데 계속 10으로 움직이고 있어. 요런 걸 우리가 등속이라 그러죠. 등속도.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나, 이렇게 정지해 있는 거나 요건 다 똑같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좌표계라 한다? 관성좌표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에서 관성좌표계다 또는 좌표는 빼버리고 관성계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등속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주나 뭐 이런 지구도 벌써 중력 가속도가 있잖아. 관성좌표계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많지 않다고 봐야 되죠. 등속도로 가는 건.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갈 때도 막 낑 밀리고 막 이제 힘 받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가속도가 있는 또는 중력계에 사니까 중력이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가속도가 있는 건 그냥 가속도 좌표계라 합니다. 또는 중력 좌표계. 그래서 가속도가 있는 거는 가속도 좌표계가 되고요. 또는 중력 좌표계, 가속도 좌표계. 가속도가 없는 게 바로 관성 좌표계. 그래서 관성 좌표계 그러면 가속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성 좌표계에서는 물리 법칙이 다 똑같이 일어난다. 어디든지. 다 동일하게 일어난다. 요거 하나 원리.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상대적인 속도만 알 수 있고 자신의 절대적인 속도는 모른다. 우주 공간에서 이게 아까 여기 했던 요게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봐.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그죠? A란 사람이 갈 때 자기가 10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B를 쳐다보니까 B가 거꾸로 10으로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되면은 아, 내가 반대로 10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사실은 얘가 100으로 가고 이쪽으로 이 사람이 이쪽으로 90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도 10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거꾸로 뒤로 1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모르고 오로지 둘 간의 상대적인 차이만 알 수 있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속불변의 원리.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관성계에서 광속, 빛의 속도는 똑같다, 동일하다. 빛의 속도는 그냥 대충 이렇게 반올림해버리면요, 30만 킬로가 됩니다. 1초에. 그러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죠.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 보면은 7바퀴 반. 똑딱 하면 7바퀴 반. 엄청 빠르죠.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이기 때문에 8분 19초 후에 도착합니다. 햇빛이 나와도 8분 19초 후에 지구에 도착하는 거야. 달까지 거리는 38만 킬로니까 1초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달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착하려면 1초 조금 더 걸려서 도착합니다. 자, 어쨌든 이 광속, 빛의 속도는 어디서나 똑같다. 자, 근데 이게 왜 그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그러면 뉴턴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제 과학이 내려오지만요. 이제 근대과학, 현대과학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광속불변 원리, 어디나 빛의 속도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9세기, 1800년대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절대 정지와 절대 시간이란 어떤 절대적인 게 두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거부된 거야. 이게 박살나버린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는. 자, 그래서 절대정지란 건 뭐냐면 absolute rest라 그래가지고 rest는 이제 멈춰 있다는 거죠. 이 우주에는 에테르란 존재가 가득 차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에테르를 통해서 빛이 날아다닌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에테르를 매질로 해서 날아다닌다. 에테르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에테르는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요, 일부 과학자 중에는 에테르가 있다고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주류가 아니지만 지금도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테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자, 소리 한번 봐죠, 소리. 자, 소리란 건 뭘 타고 날아가냐면 공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진공 상태에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봤자 상대방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지진파 같은 거 있죠. 지진파. 지진파는 고체나 액체 같은 거, 특히 이제 고체, 땅을 타고 잘 전달되죠.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라든지 고체 액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질이라는 매질. 그래서 소리라든지 지진파는 일종의 파동들인데 이렇게 이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연못에 우리가 돌을 던지면 물을 타고 이렇게 오죠. 그죠? 그래서 파도 같은 것도, 파도. 자, 파도도 따지면 물을 타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파도는 이제 물의 파동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파도가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빛도 에테르라는 어떤 물질, 눈엔 보이지 않아. 근데 걔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에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A란 사람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자, B란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빛이 에테르를 타고 지금 이렇게 간다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A가 볼 때는 이 빛이 이렇게 이제 에테르를 밟고 빛이 오니까 서로 마주 보는 거지, 그지? 다가온다. 이거 물처럼 생각해. 만약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보트를 타고 A 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물체가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그죠?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금방 부딪히고. B가 볼 때는 물이 일로 흘러간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떠내려가도 이렇게 같이 가면 얘가, 그죠? 상대적으로 느리게 보이죠. 그죠? 자기도 가니까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조금 앞서갈지 몰라 느리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에 어떤 물체가 떠내려갈 때 그 물체가 A 쪽으로 향해서 가면 A 입장에서 보면 그 물체가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기 어떤 뭐 쓰레기 덩이가 이제 물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B가 볼 때는 얘가 이제 크게 빨리 가는 것처럼, 빨리 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물을 요거 치워버리고 여기 에테르란 물질이 있고요. 여기로 이제 빛이 마치 물 위에 쓰레기 봉지가 이렇게 떠가는 것처럼 에테르를 밟고 이제 빛이 퍼져나간다 생각하면 A가 볼 때는 빛의 속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커지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빛의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져야 됩니다. 빠르다. A는 B보다. 자, B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느껴진다. 빛의 속도가. 그래서 광속이 A에서 볼 때는 광속이 좀 빨라야 되고, B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느려져야 되거든? 그런데 우주 공간을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컬린 몰리란 사람들이 간섭계를 이용해가지고 빛을 서로 직각 방향으로 빛을 쏴가지고 갔다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도 어느 방향이든지 어느 방향으로 그죠? 빛이 가든지 관계없이 항상 빛의 속도는 일정하게 관측이 되더라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쪽 방향이 됐든 저쪽 방향이 됐든 항상 일정하게 관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에테르란 게 없나 보다.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 보면 그걸 밟고 빛이 왔다 갔다 하면 에테르가 움직이고, 그죠? 에테르의 상대적인 속도, 에테르에 대해서 상대적인 속도에 의해 가지고 에테르의 도움을 받아서 빛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살이 세면 아무래도 좀 빨리 배 같은 것도 빨리 흐를 거 아니야, 그죠? 반대로 가면 좀 느리게 갈 거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과감하게 에테르는 없다. 빛은 매질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지라는 거, 즉 에테르가 기본으로 딱 있고요. 바닥을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깔고 있으면 그 위에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절대정지란 개념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절대시간도 거부가 돼. 이 절대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똑같이 시간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관찰자 운동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 즉 빨리 가는 사람 있죠. 빨리 움직이는 사람, 또 뭐 빨리 이동하는 도 좋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목시계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의 손목시계가 조금 느리게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주 어디나 모든 시간은 찰칵 절대 앱솔루트 타임, 절대적으로 똑같이 갈 건데 어떻게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다르게 가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버지 시계하고 내 시계하고 서로 다르게 간다. 물론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테레비를 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운동을 안 하고 똑같은 속도니까 시계가 같이 가겠지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운동하시느라고 밖에 나가서 이제 좀 뛰고, 나는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난 멈춰 있어. 근데 아버지는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손목시계가 조금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 차이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그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정지, 즉 에테르가 없다 하고 절대시간, 즉 우주어디에서나 모든 시간 똑같이 간다. 이게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광속불변의 원리 때문에. 어디나 빛의 속도는 똑같다. 에테르도 필요 없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 상대적인 차이에서 속도 차이에서만 알 수 있다. 절대적인 건 알 수가 없다. 물론 이게 좀 다 관성자표기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등속도로 운동하는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로 가가지고 자, 요거 가지고 방금 좀 빨리 가면은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뭐 이거는 수학식도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건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럼 한번 보자. 이 형이 지금 V라는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자, 요 동생이 여기 있죠. 동생은 지구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이제 형의 우주선을 볼 때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요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 살짝 하나 요 설명을 좀 하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지금 형이 여기 서 있는데 여기 거울이 있어. 거울. 자, 그래갖고 형이 여기서 후레쉬 빛을 쏘는 거야. 빛을 쏘게 되면은 후레쉬를 탁 키면은 거울에 반짝여갖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형이 거울을 보면서 후레쉬를 탁 키는 순간 번쩍 보이겠지. 그지? 바로 요거. 지금 요걸 하는 거야. 그래서 요 1번 상태에서는 형이 후레쉬를 지금 켜서 빛이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 사이에 2번 상태, 이 우주선이 약간 앞으로 갔겠죠? 약간 앞으로 갔어. 지금 이거는 동생이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선이 약간 앞으로 갔어. 형은 모른다. 형은 자기 우주선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형이 물론 저 지구 밖에 동생을 쳐다보면은 동생이 뒤로 가니까 간 줄 알 수 있지만 형은 그 안에서만 그냥 거울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형은 몰라. 근데 동생이 보면 아까 여기 있다가 살짝 갔지 우주선이. 그지? 자, 그럼 빛이 날아가고 거울에 땅 부딪혔어. 부딪혀갖고 빛이 지금 돌아오는 거야. 여기서 부딪혀갖고 돌아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게 2번. 그 다음에 3번은 그 빛이 이제 쫙 날아와갖고 형 눈에 들어온 거죠. 이게 3번 상태. 자, 이걸 지금 동생이 본 거야. 자,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거울까지 빛이 가는 거리 한번 보자. 형이 여기서 쐈어. 그지? 쭉 날아가는데 여기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우주선이 약간 앞으로 갔기 때문에 거울이 지금 여기까지 갔지? 거울이 여기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빛이 슉 가고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걸 요 밑에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쭉. 요 거울에다가 부딪혔어. 빛이 가서 요 거리를 A라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 부딪혀갖고 이제 거꾸로 돌아오죠. 자, 돌아오는 동안 우주선은 약간 앞으로 갔지만은 여기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아까 여기서 부딪혔으니까 여기서 이제 턴해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서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데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주선이 좀 왔기 때문에 빛이 갖고 여기까지만 오면 형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야, 그거. 그래서 갈대 거리는 이거고, 갈대. 그 다음에 반사에서 올 때 거리는 요겁니다. 그래서 빛이 이동한 거리는 A 더하기 B야. A 더하기 B. 그렇죠? 그래서 동생이 관측한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에서 슉 갔다가 빛이 거울에 반사해서 형한테 다시 들어오는 바로 요 시간을 동생이 관찰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이거 알고 있지? 거리 나누기 속도. 거속식, 그지? 거리는 A 더하기 B. 빛이 이렇게 갔다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빛의 속도는 아까 얘기했죠.
항상 똑같다 그랬죠. 30만 킬로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광속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일정한 거야. 자, 요게 동생이 본 빛이 갔다가 거울에 반사해서 온 시간이야. 형이 쏜 빛이 거울에 반사해서 돌아온 시간이 바로 동생이 측정한 시간이 요겁니다. 자, 이건 동생이 측정한 시간이야. 지구에 멈춰 갖고 있는 동생이. 근데 실제 이거는 다 상상 실험이야. 실제 이거 이렇게 못해. 우리의 상상 실험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저 모든 실험을 전부 다 상상하는 실험입니다. 상상 실험. 실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상상 실험인데 그럼 어떻게 맞느냐? 그렇게 해갖고 했더니 진짜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상상해서 예상인 거하고 똑같이 막 나와, 결과가. 그러니까 맞다고 보는 거야. 결과가 틀리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제 형을 보자. 자, 우주선 타고 있는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금 부유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만 거울하고 자기 사이 거리는 항상 똑같죠? 모르죠? 지금 부유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도 형의 입장에서는 이게 등속도로 계속 가면 힘도 안 받으니까 형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문이 없는 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버스가 조용히 가는 거야. 조용히. 막 더 빨라지고 느려지도 않고 똑같은 속도로 조용히 가면은 이게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지? 창문이라도 있으면 밖에 보면 막 물체가 지나가면 가는 줄 아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빛을 쏘게 되면은, 보세요. 출발했다가 거울에 부딪혀서 돌아오죠? 그럼 형이 볼 때는 그냥 거울에 갔다가 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 그럼 봐봐. 요 사이 거리를 D라 그러자. 그러면 갔다가 D. 여기서 띠잉 부딪혀갖고, 그죠? 다시 형한테 돌아오죠? 1번, 2번, 3번 돌아오죠? 그럼 다시 여기 온 거야. 그러면 빛이 간 거리는 D 더하기 D야. 그렇죠? D 더하기 D. 자, 그거를 빛의 속도로 광속 나누게 되면 이게 형이 관측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후레쉬를 탁 켜서 거울에 빛이 가서 반사돼서 다시 내 눈까지 들어오는 똑같은 현상을 동생이 잴 때는 시간이 이렇게 나왔고 형이 잴 때는 시간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밑에 광속은 똑같으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A 더하기 B가 이 D보다 DD 두 개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얘가 움직였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갔다 오거든. 얘는 안 움직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갔다 온 거 아니야. 형이 볼 때는 갔다 온 거지.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빛이 그냥 갔다 온 것처럼 느끼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커. 자, A 더하기 B가요. 여기 있는 DD, 즉 ED보다 더 커. 크다는 건 동생의 시간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해보자. 자, 동생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동생의 시간이 10초다. 10초. 그러면 형의 시간은, 형이 잰 시간은 좀 과장을 심하게 해갖고요. 형이 잰 시간은 과장을 심하게 해가지고 한 1초라 그러죠. 1초. 그럼 10배 차이 난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빛이 갔다 왔다 이렇게 거울에 반사해서 온 거, 요거를 형이 느끼는 데는 1초밖에 안 걸렸는데, 형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밖에서 이제 보고 있었지만, 이게 동생 눈에는 10초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의 시간은 이게 10초 동안 일어난 현상이고, 형한테는 1초밖에 안 일어난 거죠. 그럼 이거를 년으로 해보면, 만약에 여기 1년이라 해보자. 그럼 10년. 자, 똑같은 어떤 상황이 형한테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동생한테는 1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시간이 훨씬 빨리 가죠. 그러면 형이 10년을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지구에 왔다 그러면 동생은 100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형이 10년 후에 지구에 딱 왔어. 형은 자기 시간으로, 우주선 시간으로 10년. 그러니까 딱 10살밖에 안 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형은 10살 더 먹은 거야, 10살. 뭐야? 안 써져, 이게. 형은 10살 더 먹음. 그러니까 형은 나이 10살 더 먹었어. 그 지구에 와봤더니 동생은 몇 살 먹은 거야? 100살을 더 먹은 거야. 100살 더 먹음. 골 때린 일이죠. 그죠? 그래서 20살 때 출발하고 형이 30살에 왔으면 동생은 20살 때에서 100을 더하니까 120살이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둘이 다른 시간에 사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형은 시간이 느리게 간 거야. 그래서 여기 봅시다. 동일 현상을 측정하는데 동생의 시간이 형의 시간보다
크게 나왔어. 아까 10초, 그죠? 1초보다 10초. 크게 나왔으면 동생의 시간이 빨리 흐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생이 빨리 늦는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가 클수록 시간이 느리게 움직인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오게 되면 지구에서 멈춰서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나이를 적게 먹는다. 뭐 그런 건 영화로도 나오고 뭐 봤죠. 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내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 책에나 또는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했던 그 공식. 자, 그 공식을 한번 해보자. 안 지워져죠. 자, 요거 해보자. 자, 공식 유도 한번 해본다. 딱 붙어가지고 이게. 자, 살짝. 옳지. 자, 이 공식 유도하는데 피타고라 정리 쓰니까 피타고라스 다 알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너무 쉽죠,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어려운 공식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최첨단 물리학이지만요. 여기에 상대성 이론이 의외로 요거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공식. 양자의 각은 공식이 골 때리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자, 피타고라 정리 한번 보면요. 피타고라 정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요. 간단히 왜 잘 안 나오냐 이게. 사람 이게 성질 버리겠다 이거. 자, 넌 좀 절로 가 있어. 자, 간단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직각. 이 길이 A고 이 길이 B고요. B변 C다 그러면 자, 제일 긴 거 제곱은 짧은 거 제곱 둘이 더한 거랑 똑같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자, 이게 피타고라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V란 속도로 지금 쭉 날아가고 여기도 V란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형 동생 했는데 이제는 타고 가는 사람, 정지한 사람이 이제 자, 지구에서 정지한 사람이 이걸 본다 생각합시다. 아인슈타인은 뭐 이거는 이제 기차 같은 거로 설명했죠. 뭐 기차가 됐든 우주선이 됐든. 자, 그러면 일단 요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V란 속도로 가고 있는 기차가 됐든 우주선이 됐든 좋아. 근데 여기에서 요 천장에 거울 하나 달아놓은 거야, 거울. 거울 잘 나오죠. 빛의 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빛을 번쩍 쏜 거야. 그러면 가서 부딪혀갖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지금 이게 전부 다 무슨 좌표계냐면 관성 좌표계, 즉 등속도 운동에서 얘기하는 거야. 등속에서 하기 때문에 빛이 갔다가 그 자리에 돌아온다. 이게 가속도를 받으면 반사해서 그 자리에 안 돌아옵니다. 약간 뒤로 가겠죠. 그죠? 힘을 받으니까. 근데 등속도는 힘이 없는 상태야. A가 제로, 포스도 제로, 힘이 없어. F 이퀄 MA니까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무슨 좌표계라 그랬어? 관성 좌표계라 그랬죠. 그래서 요런 이름들 있지. 관성 좌표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외워버리세요. 등속도로 갈 때 빛이 갔다가 그 자리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타고 가는 사람이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빛이 갔다가 그냥 와. 그러면 걸린 시간 한번 재보면 요 높이를 그냥 h라 그럴게. h. 자, 여기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 이건 다 알지? 그러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 그죠? 요 시간을 타임인데 타고 가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타라고 쓸게요. 타고 간 사람이 보는 시간. 그러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갔다 왔다 하면 지금 2h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t 이거를 반만 하자. 반만. 가는 데까지만. 이거 이제 갔다 왔다 했고 2로 해갖고 하는데 그러면 시기 복잡해지거든. 어차피 시간 반, 여기 반하고 여기도 반하면 되거든. 그래서 가는 데만. 이 t는 가는 데만이다. 자, 가는 데만. 여기까지 가는 데만 걸린 시간이야. 이걸 2배 하면 갔다 왔다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빛이니까 빛의 속도 곱하기 요 가는 데 걸린 시간 하면은 바로 요 높이 h 요거 되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 h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곱하고 요거 t 요거는 이제 요 타고 가는 사람 이 사람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시간하고 서로 헷갈리니까 이건 그냥 t라고 했거든.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t 타라고 한 거야. 그러면 타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일단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c가 넘어가니까. 자, 요거고. 자, 이번에는 지금 v란 속도로 슉 가고 있는 걸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보면요. 빛이 여기서 출발했죠? 슉 가고 여기 천장에 딱 부딪혔어?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 볼 때는 이렇게 빛이 간 것처럼 보여.
그 다음에 여기서 딱 해갖고 다시 반사해서 내려오죠? 그럼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이 사람 볼 땐 이렇게 가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요 바닥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갔으니까 바닥이. 그죠? 갔기 때문에 위에 부딪혀갖고 내려온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갖고 공을 위로 던지면 그냥 공이 이렇게 온다, 그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면서 던지잖아? 자,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공을 이렇게 위로 던지면서 갔어. 그럼 잠시 걸어갖고 여기 온 거야. 위에 휙 던져갖고 여기, 이건 상당히 뭐 거리가 좀 많이 갔지만은, 그래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해보려고. 그럼 위로 던졌지, 그지? 근데 그게 내가 걸어가면서 던지면 이게 갔다가 내 손에 다시 떨어지거든? 그럼 여기 다시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공이나 귤을 위로 던지면 그냥 갔다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V라는 속도로 걸어가면서요, 위로 던지면 공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데만 하자 그랬지, 가는 것만. 그래서 요거만 한다. 자, 요 삼각형만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러면 요 높이는 똑같이 h죠. 아까 h, 요거 h니까. 자, h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 그러면 vt가 되죠. vt. v라는 속도로 갔으니까 vt. 그 다음에 이쪽은 빛이 간 거죠. 빛이 갔으니까 ct. c는 빛의 속도입니다. c는 광속. 빛의 속도다. 아까 여기서도 C, 광속, 요거 광속이야.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거 있지.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 정리 쓰면, 제일 긴 거 제곱은 이퀄, 밑에 제곱 더하기 H제곱. 그렇죠? 상대성 이론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 그죠? 어디 가서 상대성 이론 얘기하면 사람이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요런 거 계산하는 거 하나 이렇게 싹 만들어내는 게 피타고라 정리로 간단히 하는 거니까 너무나 쉬운 거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게 중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나 알아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대도. 어디 가면 엄청 잘난 체 할 수도 있대도. 자, 요거다. 요거는 만들었지, 그지? 피타고라 정리.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 자, 전개한다. C제곱, T제곱. 요것도 제곱 다 붙여줘야지. 그 다음에 타임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일로 넘겨요, 왼쪽으로. 그러면 요게 플러스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되지, H. 그 다음에 T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묶어내, 그지? 묶어내고,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된 거죠, 따지면. 그럼 요 식열로 넘겨.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일로 온다. 자, t가 필요하니까 이건 t 없애고 루트를 딱 씌워. 루트 씌우면 이 제곱은 h만 쓰면 되고 밑에 건 루트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 자, 여기서 루트 c제곱 빼기 v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c제곱하고 1 빼기 c제곱 v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물론 루트는 있지. 이렇게. 요걸 c제곱. 요 전개해봐. 이렇게 하면 요거 되고 이렇게 하면 c제곱 c 없으니까 v제곱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건 C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지. 나오고 1 빼기 C제곱 V제곱 이렇게 되지. 그지? 요거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쓴 거야. 그게 요거야. 자, 그게 요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중에 H 나누기 C가 타고 가는 사람의 시간이라 그랬죠. 이 타고 가는 사람이 봤을 때 BC 천장까지 가는 시간이야. 그러면 H 나누기 C 요거를 요거로 바꾸면은 요 위에 이제 1이 있으니까 1, 요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타임은 아주 중요한 게 만들어졌죠? 자, 요 타임은 이제 정지한 사람이 보는 타임은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 또는 뭐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좋아. 그 사람 시간에다가 이 코르가 아니야. 이걸 곱해줘야 돼. C제곱, V제곱, 이거. 이렇게 된대도. 자, 그러면 만약에 V가 C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니까요. 그죠? 똑같다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니까 이게 서로 똑같아지겠네, 이거는? V가 아니지. 이게 1 빼기니까. 여기서 만약에 V가 있잖아. C랑 똑같다. 빛속도랑 똑같이 움직이는 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루트 1 빼기 C제곱 V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요거 서로 똑같이 1이 되지, 그지? 1 빼기 1이 되니까 이건
루트 1이 빵이 되죠. 빵. 밑에가 빵이 되면은, 자, 빵분의 1이랑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게 무한대가 돼. 그래서 이 시간은, 이 타고 간 사람이 관측한 시간 내에 무한배가 돼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1초 걸렸으면 여기는 무한대초니까 막 억만초, 백만초. 무한대는 막 조라 그래야 되나? 억만초. 너무너무 큰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광속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빛의 속도 한 70%쯤 되면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왔냐면 타고 가는 속도의 1.4배 정도 됩니다. 시간이. 타고 가는 사람이 관측한 시간의 한 1.4배. 1.4배.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빛의 속도 한 70%, 이것도 무지 빠른 거죠. 1초에 30만 킬로인데 1초에 37, 22, 21만 킬로로 가야 되거든. 그때는 관측한 사람의 시간은 1.4배 곱하기 그걸 타고 간 사람이 느낀 시간. 만약에 이 사람이요 10년을 느꼈다 그러면 곱하기 1.4하면 이 사람은 14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살 먹으면 지구에서는 14살 먹은 거야. 14살.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대충 해보면 V는 이건 내가 미리 다 계산을 했어. 자, 빛의 속도의 90%다. 그러면 여기 넣고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뭐 간단히 쳐보면 되는데 그럼 T는 내가 계산해갖고 미리 아까 해놨으니까 써보면 곱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0년, 얘가 10살 먹으면 2.3배니까 지구에서는 23년 지난 거야. 23살. 한 요 정도. 빛의 속도의 90%로 우주여행을 하고 오면요. 그 사람의 1년은 지구에서 2.3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한 2배 정도 지구가 더 간 거죠. 이거는 그래도, 이것도 심각한 거지. 10년하고 23년이면 굉장한 차이죠.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에 0.99시, 약 99%. 이 정도로 가게 되면, 보기 싫다. 저를 치우자. 이렇게 되면요, 타임이 어느 정도 나오냐? 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년이면 7년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99%의 속도로 우주여행을 하고 1년 여행하고 돌아오면 지구는 7년이 지나 있는 거야. 근데 V를 0.999까지 내가 한번 해봤어. 자, 이건 빛의 속도에 상당히 가까워졌죠. 자, 이런 경우는 T 대충 해보니까요. 한 22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여행한 사람이 1년 여행하고 오면 지구는 22년이 지난 거죠. 22년.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간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지구에 22년이 흘렀는데 우주선 속에서 1년밖에 안 흘렀으니까 그건 시간이 느리게 간 거지, 느리게. 그죠? 내가 23바퀴나 막 그냥 지구에서 23바퀴나 똥 빠지게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는 한 바퀴밖에 안 갔으니까 느리게 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놈일수록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지더라 하는 거. 특히 요거는 여러분이 요 폼은 많이 봤을까? 요 모양 잘 봐두세요. 요거.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내가 이건 지우고 여기다가 내가 이게 넓적한 이 판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더 못 썼거든. 더 못 썼는데 넓적한 거 좀 더 살 걸 그냥 3개밖에 안 샀고 한 3개 이상 쓸 일이 별로 없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경우는 한 4개도 있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요 몇 가지만 요 뒤에다가 좀 더 쓸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거야. 자,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자, 길이가 수축이 됩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되냐면 빨리 운동하잖아. 자, 빠르게 운동하면 방금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랬죠. 근데 빠르게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체의 길이가 짧아진다. 물체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임담한 물체가 있었어. 근데 내가 움직이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놈이 너무너무 빨라지게 되면 사이즈가 조그매져, 이렇게. 보고 있는 애하고 너무 가깝다. 자, 보고 있는 사람 좀 멀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 사람이 관찰하는데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보이는데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 그러면 빛의 속도가 되는 순간 사이즈가 제로가 돼서 사라져버리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요, 우리가 볼 때 볼 수가 없어.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짧아지다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는 길이가 짧아진다.
빠르게 운동하는 그 속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요, 질량 증가라고요. 빠르게 움직이면요, 질량이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근데 요 길이 수축 같은 경우는 공식을 써보면 L은 L0에서 루트 방금 했죠? 1 빼기 C제곱 V제곱. 그죠? 요거. 자, 이렇게. 그럼 여기 만약에 빛의 속도다 그러면은 요거는 1이 된 1 빼기 1 0 돼서 루트 1은 0 되죠? 그러면 처음 길이, L0는 처음 길이야. 처음 길이 곱하기 0 하니까 관찰하는 길이는 제로가 돼버리죠?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질량은요, 처음 질량을 나누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걸 곱하면 줄어드는 거고요. 나누기로 하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엔 질량이 예를 들면 뭐 100km였다 그래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지면 밑에가 제로 되니까 무한대가 되죠. 근데 뭐 대충 계산해 보면 아까 9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99% 이런 식으로 하면 23배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곱하기 23 하면 23메가 00kg 그죠? 23배 늘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 어떤 경우? 빠르게 운동하면.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엄청 빠른 속도로 뛰면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사이즈는 홀쭉해지고, 이게 질량 증가. 자, 그런 식으로 가면, 자, 빛이 바로 광자인데요, 광자. 빛광자에다가 입자 해가지고요. 이 포톤이라고 하죠, 포톤. 자, 포톤이 지금 날아다니는데, 그럼 요 놈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질량이 무한대로 돼버리지 않느냐, 빛의 속도로 가면. 그러는데 포톤은 질량이 제로야. 없어. 질량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빛의 속도로 얼마인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외 다른 물질들은 질량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접근하게 되면 이게 뭐 아무리 작은 숫자여도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이건 무한대로 가버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게 너무 무거워지니까 더 빨리 갈 수가 없겠죠.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여기다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에너지를 크게 넣으면 넣을수록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질 텐데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너무 무거워지게 되면 무한대 에너지를 넣어줘도 얘가 더 빨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빛의 속도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질량이 무한대가 되니까 빛의 속도는 아무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유추해낼 수 있고요. 자, 이제 또 마지막 하나로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다가 아주 유명한 공식 한번 보는 거 있죠? E = mc제곱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거. 자,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요거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거 뭐냐? 요거 에너지예요. 요건 뭐냐? 이게 질량입니다. 질량. 어떤 물질의 양이죠? 에너지는 우리가 뭔가 있긴 있는데 물질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파동. 요거는 뭔가 입자, 그죠? 입자. 어떤 덩어리가 있는 거고. 요거는 빛의 속도죠? 광속. 자, 봐봐. 이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2번 때려 곱해. 빛의 속도가 얼마나 크냐. 근데 그걸 2번 때려 곱하는데도 그러면 엄청 커지지. 그렇게 에너지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요 볼펜 있잖아요, 요 속에 있는 요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전부 다 빛으로 바꿔버리면은, 여기다 에너지를 바꾸면 여기 빛을 2번 곱해야 되니까 지구를 부수고도 남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핵폭탄의 원리입니다. 원자폭탄. 원자핵 폭탄 있죠? 원자핵 폭탄이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 수소핵 폭탄. 원자핵 폭탄은 취소. 이 시기는 다른 식으로 하는 거고,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바로 사라진 질량의 빛을 또 2번 곱한 만큼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그 나오고 있는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 안에서 질량 결손이라고 질량이 코딱지만큼씩 없어지거든? 그 없어지는데 빛 속도 2번 곱한 만큼 에너지로 바뀌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나 태양 같은 건 다 수소폭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소폭탄. 근데 그건 방사능도 없고 완벽한 거죠. 원자폭탄이 방사능이 있는 거고 햇빛은 방사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따지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원자폭탄에 비하면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 앞에서 운동에너지 할 때 뭐 했어요? 2분의 1 mv 제곱 했죠? 자, 똑같이 속도, 질량인데 여기 앞에 2분의 1 붙었지. 자, 빛은 처음도 C고 끝에도 C야.
빛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 그러면 평균 내도 C죠. 그런데 여기 속도는요, 처음에는 제로였다가 T시간 후에는 속도가 V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더해서 반을 잘라 평균을 내면 그럼 2분의 1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컨셉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빛은 2분의 1이라는 컨셉이 없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빛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빛의 속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이즈도, 그죠? 질량도 제로고요. 그 다음에 빛이 광속돼갖고 이걸 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물론 이제 광자인데 얘가, 하여튼 빛에 대해서는 미스테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밝히긴 밝혔지만 더 많이 밝혀야 될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 길이는 수축된다. 질량은 또 커진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에너지 등가의 법칙으로 이것도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요. 질량을 빛으로 바꿀 수가 있다. 빛의 속도 2번만 때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물질하고요,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아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게. 상대성 이론 중에서 스페셜이니까, 그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살펴봤습니다. 특수 상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나는 상대적으로 상대편의 속도로 나의 속도를 한다. 그거밖에 없고 절대 속도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속도는 어디서나 빛의 속도, 광속으로 우주 어디서나 똑같다는 거. 이게 이제 전부 다 등속도인데서 가속도가 없는 세상에서 얘기입니다. 자, 물론 빛의 속도는 가속도가 있는 중력계에서도 빛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광속 c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력에 의해서 빛도 이제 방향이 휘어지면서 좀 그런데 썸씽은 있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